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G마켓 라이브 판매자 교육센터에서 모두의 쇼핑몰 선생님 다나쌤 김경원 강사가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채팅에 이렇게 참여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들 문의하실 것들도 올려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원활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세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원활하게 재생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정말 비가 많이 왔었죠. 여러분 비 피해는 없으셨나요? 이번 주도 너무 더운 날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검색이 되는 브랜드를 만드는 키워드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 인사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강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출석 체크와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많은 경품을 제공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유튜브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인사해 주시는 분들 한 번씩 이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러방TV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인생TV님 반갑습니다. 달광상인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양남호님 그리고 진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강의 내용 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또 부응해서 열심히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판매, 광고, 홍보 채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때까지 판매했었던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드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잘 판매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판매의 모든 단계들을 다 설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판매 채널, 광고 채널, 홍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판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건 역시 고객들을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가, 그럴 때 키워드는 어떻게 쓰고 고객들이 기억하는 브랜드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치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자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다나쌤 TV도 운영하고 있는 김경은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라고 부르셔도 되고 선생님 아니면 다나쌤 이렇게 불러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과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오늘 얘기를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제품으로 예시로 소통을 또 해볼 테니까요. 오늘 내용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AI로 여러분들 생성하실 수 있는 프롬프트까지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워크시트까지 제공해드릴 테니 오늘 강의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광고 채널, 판매 채널, 그리고 홍보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 세 가지의 채널을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여러분들이 판매하시고 있는 이 판매 채널, G마켓, 네이버, 쿠팡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채널에서 먼저 광고 전에 노출 키워드를 정해서 1위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판매 채널에서 이런 세팅이 완료가 됐다면 당연히 의심 많은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 정말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써봤어요 라고 하는 홍보 채널의 내용을 먼저 또 담아 주셔야 되죠. 이 의심 많은 고객들은요, 광고를 보고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리뷰나 블로그,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판매 채널과 홍보 채널로 많은 분들이 바로 보고 구매를 하러 유입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판매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채널도 역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 광고 채널은 판매 채널과 홍보 채널에 미리 여러분들이 브랜드의 키워드를 이 해당하는 상품 페이지, 블로그, 리뷰 등등에 만들어 주셨다면 이 내용으로 똑같이 광고 채널에도 고객을 유도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노출해 주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효과와 즉각적인 매출로 연결이 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이 광고 채널의 또 특징이죠. 광고 소재와 노출 위치를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서 그 해당하는 키워드에 맞는 또는 광고 소재에 맞는 또는 타겟 고객에 맞는 광고 채널 안에서 광고를 잘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객들은요, 말씀드렸었던 이 세 가지의 채널을 반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광고를 보고 검증하기 위해서 리뷰를 보는 블로그 등등 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도 봤다, 너무 괜찮은데 생각이 들면 판매 채널로 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 루트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하는 판매를 만들어 주실 때에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이 그 다음에 검색어가 무엇이 될지 그리고 그 해당하는 검색어 안에서 판매 상품도 1위에 이렇게 내 제품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지 구매 전환이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예시로 들어드렸던 저희 판매자님들의 제품 텔로타워 멀티탭 말씀드렸었고 가시제거연구소의 가시제거 순살 고등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캔디의 레인보우 브러쉬, 스킨레시피의 공주 립밤, 그리고 율립의 구원자 립스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한 가지의 키워드, 고객들에게 내 제품을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브랜드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 해당하는 키워드로 판매 채널, 광고 채널, 홍보 채널을 모두 다 일맥상통한 하나의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결국은 고객의 구매 동선에서 이런 부분들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제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추천을 했거나 아니면 그 해당하는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거나 해서 구매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인식의 부분에서는 광고 컨텐츠의 노출도 가장 큰 힘을 주게 되죠. 이런 노출에서 우리는 제품을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고객들에게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말 핵심 포인트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명 그리고 플러스 핵심 키워드 또는 브랜드가 알리고자 하는 고객의 가장 이 제품에 대한 특징 플러스 메인 키워드, 이런 식으로 상품에 대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검색을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직접 던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탐색이 이루어졌을 때 고객들은 상품 페이지에 와서 구매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상품 페이지를 보면서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거 진짜 사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검증을 거치고 그 다음 전환, 구매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까지 한 플로우로 고객이 구매하는 데의 여정을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를 기억해서 다시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이 바로 이 브랜드를 각인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시더라도요, 채팅창에 편하게 문의 올려주시면은 제가 모두 다 답변해드리는 라이브 방송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궁금한 점 바로 답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여름 상품을
여름 티셔츠를 판매하는 판매자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샘플 이미지도 AI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걸 통해서 여름 티셔츠지만 이 상품을 홍보하는 컨텐츠로 AI로 만든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 티셔츠인데요. 노땀티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상품의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입어봤는데 너무 좋았다 라고 하는 걸 AI로 더빙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친들이 좋아하는 제로히트 노땀티라고 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떠신가요? 좀 자연스러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름 티셔츠 하나의 이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키워드를 유도하기 위해서 남자친구한테 선물했더니 남자친구가 이걸 입었더니 너무 좋더라 라고 하는 이런 간증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특징을 녹여서 설명을 했죠. 자, 거기에 이 해당하는 여름 티셔츠를 제가 키워드를 만든 게 제로히트라는 브랜드의 노땀티라고 하는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는 이 광고를 보고 나서 이게 뭐지? 진짜 괜찮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이 해당하는 제품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러 이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페이지로 고객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다? 이러한 브랜드 키워드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지 됩니다. 오늘 그 키워드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총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성수님 이렇게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는 고객의 상품 기억과 검색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브랜드를 기억하게 하는 메커니즘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컨셉을 만드는, 브랜드 컨셉을 만드는 센스를 가지고 와서요, 컨셉 센스 기반의 브랜드 구조의 설계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저만의 이런 키워드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요. 다나쌤의 방식 키워드 조합 전략도 안내해드리고, 카테고리별로 키워드를 어떻게 만드시면 좋은지, 그리고 브랜드 강화를 위한 키워드 텍스트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방금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품을 인식하고 구매하는 데까지의 긴 그 여정사항 안에 우리 제품이 고객에게 기억되게 만드는 인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고객들의 검색어가 나오게 되고 상품을 찾게 되고 유명한 브랜드가 어디 있는지 고객들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고객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욕구에서 출발하기 마련입니다. 여름철에 땀 흡수 안 되는 티 너무 불편하다, 또는 땀이 너무 흡수가 많이 돼가지고 뚝뚝뚝 땀이 흘러내리는 티셔츠도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땀이 안 차는 여름 반팔 티셔츠를 고객들은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검색어는 고객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어이겠죠. 고객의 문제 해결 과정이 곧 브랜드 인식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기억되는 브랜드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검색어에 노출되는 브랜드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들은 검색 노출에서 상위를 보통 가지고 있게 됩니다. 고객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한 후의 경험으로 기억되는 브랜드는 고객들이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은 SNS에 바이럴되고 있는 경우 고객들이 또 많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제품을 기억을 할 때는 크게 또 2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적 기억의 요소, 두 번째는 심리적 기억의 요소일 거입니다. 자, 시각적 기억의 요소라는 건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패키지부터 신경 쓰고 로고 이쁘게 만드는 것부터 신경을 많이들 쓰시는데, 아마 그 이유는 브랜드는 꼭 시각적인 기억의 요소에
의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브랜드가 시각적으로 노출이 되려면 브랜드의 이미지, 로고나 패키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언어적 구조로 해서 이름, 해당하는 제품의 이름 또는 키워드, 연상되는 키워드, 캐치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발음하기가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브랜드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색 가능한 키워드는 꼭 포함을 시켜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노땀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하더라도 노땀 티셔츠, 요거에 대한 티셔츠 키워드가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시각적 기억의 언어적인 부분에서 고객들이 인지하게 만드는 데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심리적 기억의 요소에서는요, 감성적으로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중요하겠죠. 브랜드 사용을 할 때는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고객들이 이 브랜드로서 가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아 이미지와 어느 정도는 일치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브랜드를 만드실 때 어떠한 고객의 무슨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일 텐데, 이러한 요소에서 고객들에게 이 해당하는 제품이 어떤 것을 해결을 해주면서 이 해당하는 제품을 고객들에게 인지시키고 기억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땀티라고 하는 키워드도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땀이 안 나는 티셔츠인가?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심리적 기억의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하는 제품들은요, 당연히 실용적으로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브랜드가 아무리 초반에 광고로 밀어 넣어서 매출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제품은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경험 그리고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브랜드가 기억되는 메커니즘까지 알아보셨는데, 그렇다면 브랜드를 어떻게 구조를 설계하면 좋은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컨셉 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셉 센스라는 건요, 책도 따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과 검색이 쉬운 구조를 설계하는 도구를 얘기를 합니다. 고객이 어떤 언어로 검색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브랜드를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브랜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컨셉 센스라는 브랜드 구조 설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품을 한번 제가 설계를 해보고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채팅창에 지금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 계시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간략하게 키워드, 메인 키워드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해당하는 예시를 좀 더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히읗, 이은, 이응님 이해가 팍팍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들 계속해서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온달님은 작업복을 판매를 하고 계시고, 고투님께서는 운동화를 또 판매를 하고 계시는군요. 아, 운동화의 깔창까지 이렇게 판매하시는 제품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풍기를 판매하시는 대표님도 네, 여기에 오셨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해당하는 키워드로 제가 또 다음 주에 그 해당하는 제품을 통해서 브랜딩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채팅창에 참여해 주시는 대표님들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 냉감 이불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내 제품은 혹시 어떤가를 한번 접목해서 한번 봐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 고객의 언어를 모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검색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검색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해당하는 검색어가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어떤 키워드라고 얘기함은, 이불을 제가 지금 검색을 했는데 검색량도 많고 제품 수도 많지만 사실 구매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는 키워드는 아니라는 점이
네, 주된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메인 키워드 아닌가요? 메인 키워드에서 보통 주문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쇼핑 키워드라고 함은 이 해당하는 검색어를 통해서 바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쇼핑 키워드의 메인 키워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저는 지금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불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 해당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불을 검색을 하면 연관 키워드로 같이 나오는 게 겨울 침구 세트, 그리고 이 여름 침구, 차렵 이불 베개 세트, 슈퍼 싱글 침구 세트, 시어서커 이불 세트,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정해져 있죠. 자,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는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고객은 이불을 살 때 이불이라고 검색해서 제품을 구매하기보단 이불의 구체적인 내 상황이 접목된 키워드를 넣어서 조합 키워드로 보통 검색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 키워드로 아무리 상단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구매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실 진정성 있는 구매, 그리고 광고로서 보아도요, 이불 키워드로 광고를 걸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니즈, 그리고 내 제품과 관련도가 높은 키워드로 설계를 해서 광고로 운영을 해야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는 게 이 이불 키워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키워드들을 구체적으로 고객들이 이 해당하는 제품을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판매하고 계시는 제품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선풍기라고 한다면 선풍기는 다른 키워드로 휴대용 선풍기라는 키워드도 있겠고, 그리고 무선 선풍기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겠고, 다양한 키워드가 있겠죠. 사실 무선 키워드는 조금 벌어질 수가 있기는 하겠네요. 자, 어쨌든 이 휴대용 선풍기라고 하는 이 키워드 제품에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는 얘는 지금처럼 선풍기에서 키워드가 더 확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선풍기라고 하는 키워드로 구매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선풍기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키워드는 사실은 없기는 하죠. 이미 선풍기에 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조합이 돼서 들어온 키워드니까요. 그래서 이 선풍기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지? 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상품명으로 담아 주셔서 판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운동화 같은 경우에도 운동화 안에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겠죠. 고객들도 운동화를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앞쪽에 넣어서 상품을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화를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유명 브랜드 또는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께서 검색 기반으로 네이버 쇼핑 인사이트나 블랙키위, 그리고 지마켓의 광고센터에서도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자주 검색하는 단어들을 최대한 수집을 하셔서 고객들에게 내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색 빈도가 높은 키워드 순으로 우선적으로 상품명과 태그에 노출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성과 트렌드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내용도 꼭 포함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키워드를 더 찾아내실 때에는 조금 전에는 검색에서 이 이불이라는 검색을 했을 때 검색량과 그리고 제품의 수로 비교를 할 수 있고, 이 해당하는 제품의 특징, 형태에 따라 가지고 키워드를 도출을 했다면, 이런 썸트렌드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블로그, SNS에 주로 올라올 때 이 이불이라는 상품을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같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글을 올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의 조합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니까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져 있으니 상품 페이지에 이 이불은 빨기 정말 쉽다,
세탁할 때 커버를 분리해서 세탁해라, 이런 팁들을 상품 페이지에 넣어준다면 고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상품 페이지에 담아줄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감도 높은 상품 페이지로 전환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불에서는 아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피부, 이런 키워드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고객들의 이 감성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의 상품 페이지의 브랜딩은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2, 이건 두 번째 레슨입니다, 여러분. 브랜드 네이밍의 키워드를 섞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렌드 키워드 기반으로 해서 네이밍을 할 때 여러분들께 전략의 예시를 알려드린다면 고객이 검색할 수 있게 이름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어와 브랜드를 연결해 주는 거죠. 말씀드렸는 것처럼 운동화를 판매를 할 때는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제품 브랜드명이 앞에 들어가고 메인 키워드가 뒤에 들어가면 좋지만 나이키 운동화라고 검색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나이키 러닝화라든지 해당하는 제품의 또 특징을 넣기 마련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깔창 같은 경우에도 아치가 푹신한 깔창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더 더해서 넣게 되죠. 그럴 때 좀 더 고객들이 내 제품을 인지도 높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내 제품을 부를 수 있는 키워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텔로 타워 멀티탭처럼, 그리고 공주 립밤처럼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고객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키워드와 결합하는 네이밍의 예시에서는 땀 차지 않는 반팔, 노땀티, 이런 키워드를 제가 앞에서도 예시로 들어드렸습니다.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네이밍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단어를 합성하셔서 2개 이상을 결합해 주시거나 의성어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키워드를 만들어 주시거나, 그리고 기능과 감성을 결합해서 실용성과 정서적인 감성도 같이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런 단어들로 만든 게 구원자 립밤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만들어낸 것도 다 고객들이 이 해당하는 제품을 인지할 수 있게, 딱 구원자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이 립밤은 나를 구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입술이 좋은 립밤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네이밍이 좋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쪽에다 브랜드명을 넣는다 라고 하고 뒤쪽에 단백질 쉐이크 또는 단백질 칩,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브랜드명 뒤쪽에 단포쉐 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포만감 쉐이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포쉐, 금포쉐, 헬단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딴딴포, 이런 것도 이름 정말 재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나쌤 딴딴포, 이렇게 상품명을 고객들에게 광고를 할 때도 정말 단단해지는 근육을 만드는데 배가 부르다라는 걸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다나쌤이 딴딴포 지금 바로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고객들이 딴딴포가 뭐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딴딴포 단백질 쉐이크, 이런 식으로 검색어가 연결이 돼서 키워드가 붙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키워드를 만드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AI로 만드는 방법도 뒤쪽에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3가지의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BI, 브랜드 네임, 그리고 PI, 프로덕트 아이덴티티, 세 번째 컨셉 아이덴티티, CI까지 를 녹여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고객이 기억하는 브랜드의 이름을 만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어와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발음하기 쉽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제품의 이 아이덴티티를 남겨서 넣어주시는 것도 제품 특성을 요약한 문구를 넣어주시고 상품의 핵심 기능과 특징을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뽀송한 티셔츠, 이런 한 줄 문구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 내용을 고객들이
검색을 해서 내 페이지에 들어와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상품 페이지 상단에도 배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광고를 보고 들어왔든, 제가 아까 다나쌤 딴딴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을 보고 들어왔는데 상품 페이지에서 그 맥락이 연결이 돼야 고객들이 아, 내가 기대했던 제품을 보러 들어왔는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I라고 하는 거는요, 브랜드가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정체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름에 불쾌지수 낮춰주는 브랜드, 우리 제품의 브랜드의 컨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노땀 티셔츠 만들어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선풍기를 판매하시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불쾌지수를 낮춰주는 브랜드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브랜드가 상계될 수 있는 이름으로 회사 BI를 정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구매 여정을 따라가는 구조 안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노땀티는 결국 반팔티에 여름에 땀이 많은 분들에게 시원한 기능성의 제품을 유도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뷰와 재구매까지 연결해가지고 고객들을 구매로 자연스럽게 여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구매 여정을 고객들에게 이어져서 가져갈 때에는 상품 페이지와 리뷰 그리고 쇼폼의 컨텐츠 연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품 페이지 안에서는 BI, 브랜드 이름, 브랜드 컨셉 여러분들 잘 만들어 주셨다면 키워드와 제목, 소제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상품 페이지 칸에는 꼭 그 해당하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쇼폼 컨텐츠를 만들 때에도요, 이 브랜드 이름 만들었는 만큼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키워드를 유도해서 내 브랜드를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데이터를 조사하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브랜드를 검색을 하기 전에 대표 키워드, 예를 들어 깔창을 검색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깔창의 유명 브랜드 이름이 앞에 붙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고객들은 이렇게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검색을 하지? 이렇게 궁금하셨던 부분들은요, 다 광고 또는 이 바이럴이 되고 있는 블로그 글들, 이런 데에서 고객들이 그 해당하는 키워드를 착안해서 다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브랜드 네이밍을 쉽게 고객들이 유도할 수 있는 키워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거듭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재구매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내 제품을 발견을 하고 내 핵심 메시지를 고객들이 공감을 했다라는 것을 디자인에 녹여주고, 그리고 리뷰까지 유도해 주게 된다면 계속 선순환 구조로 해당하는 제품이 브랜드가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브랜드 돈 있는 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점, 고객들에게 이 브랜드가 기억될 수 있게 만드는 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브랜드의 구조 공식에서는요, 브랜드나 제품명 플러스 핵심 속성 키워드를 녹여주는 것이 검색의 가능성과 기억력을 동시에 올려주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고객이 보자마자 검색어로 연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시각적, 검색의 용이성, 직관적, 그리고 차별성, 확장적, 단어가 좀 어렵네요. 확장 가능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트렌드까지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텔로타워 멀티탭 역시도 이 타워형 구조를 가지고 멀티탭 키워드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시각적 연산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는 부분이라 검색 시에 경쟁사와 차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 제거 순살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요, 가시를 제거하는 행위, 기능적인 부분도 포함을 했고, 이 고등어 키워드에서 이 제품이 확실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는 고객의 불편을 해결한 것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검색어와 제품명을 완벽하게 일치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요, 딱
봤을 때 제품의 빗살이 레인보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저 빗살 모양 아이캔디 레인보우 브러쉬네?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바로 도드라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브랜드 네이밍이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부분을 다 포함한 제품의 구성,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품에 한번 녹여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키워드의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높은 검색 가능성과 시각적 연상성과 구매 욕구를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기억력을 돋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 이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채팅에 또 올려주신 저희 대표님들이 접이신 요가 매트라든지 마우스, 이동, 무선, 로봇 카메라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당하는 제품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컨셉 이런 것들로 내 제품의 한 줄 키워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도록 챗GPT로 대충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품, 전자제품이나 뷰티, 의류, 패션 소품, 가구, 생활용품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조출할 수 있는 이 해당하는 제품의 기능적, 그리고 감각적, 감정적, 형태, 기능, 행위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조합을 해서 브랜드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직접 만들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제품에 대해서 간편한, 아니면은 뭐 타워형, 아니면 접이식, 이동이 편한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넣었을 때 AI가 자동으로 브랜드 이름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서사적 후킹 멘트를 만드는 BI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의 기본 핵심 구조와 감정적인 단어들, 그리고 공감형의 질문들,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링크를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공유 링크에 들어가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께 수업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제품의 기능적, 감각적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이 설문지에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챗GPT, 챗봇에 넣으실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가 메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올라가고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접속하신 다음에 이 해당하는 설문에서 여러분들이 질문별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메일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프롬프트와 그리고 챗GPT 챗봇 링크를 여러분들께 메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링크 받아보시게 되면, 메일로 받아보시게 되면 메일 안에서 챗GPT 링크로 들어가시고 프롬프트에 있는 것을 복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넣어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서 브랜드로 만드실 수 있는 브랜드 이름과 그리고 숏폼 컨텐츠까지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 제공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만든 거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유유님 꼭 체크해야 되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커비님께서도 고맙다라는 말씀 올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써보셔야 저 역시도 이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개발하는 데에 어떤 단어들을 더 포함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지 저도 더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의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동영상 제가 노담티 이런 키워드도 지금 보여드렸던 챗GPT 프롬프트로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대화를 이어가신다면 아마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려워하셨던 브랜드 이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수수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달광상회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내용으로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시면 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브랜드 이름 이렇게 챗GPT로 만들고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또는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지금 제품 많이 올려주신 것처럼 또 다른 제품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통해서 다 컨설팅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품을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라이브로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잘 팔리는 걸 팔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제품을 고민을 하실 때 다음 강의가 아마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링크 타고 가서 제출을 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제출하시면 메일로 프롬프트가 여러분들께 갈 겁니다. 네, 해당하는 프롬프트 복사하셔서 챗봇에 넣으셔가지고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자 루피 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이렇게 긴 시간, 벌써 40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오늘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키워드 만들 때 저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됐었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프롬프트, 챗GPT, 이런 챗봇 어떻게 만드는가, 또는 브랜드 이런 이름들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거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경원달님, 위탁 상품으로도 브랜드화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위탁 상품으로도 브랜드화 가능한데요. 문제는 그냥 마켓에 있는 위탁 상품이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팔 수 있는 위탁 제품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은 이 위탁 상품의 브랜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조금 어렵겠고요. 만약 이 제품이 나만 위탁을 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브랜드화를 이 상품을 공급해주는 회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고의 스토리를 담았다면 고객에게 각인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사실 로고 하나를 가지고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는 정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로고 자체에는 브랜드 스토리를 담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작은 심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제품의 고객들에게 더 브랜드를 각인시켜 주시게 만들어 주시려면 로고도 그 해당하는 상품의 타겟 고객과 맞춰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링크 제출해서 완료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챗GPT 프롬프트 이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챗봇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이런 지마켓 판매자 라이브에서만 가능하겠죠. 만든 키워드가 잘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만든 키워드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 해당하는 키워드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그 통계 자료를 분명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키워드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광고라든지 직접 집행을 한번 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잘못됐다면 고치면서 계속 해보시면 좋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어가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께 제가 챗GPT 프롬프트 보내드렸던 거 한 번씩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다음에도 더 재밌는 거, 좋은 거 만들어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거 메일을 받으시게 되면 메일 해당하는 내용 안에서 복사하셔가지고 챗GPT 챗봇에다가 지금 화면과 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는 블로그 BI의 제안과 슬로건,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전용 문구, 템플릿 같은 것도, 그리고 인스타 릴스 후킹 문장, 그리고 유튜브 대본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100만 원 이상 고가 제품을 판매할 때 브랜드명에서 주의할 점이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직접 제작한 브랜드의 제품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에 되시나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시군요. 이 브랜드 명에서 사실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보다는 상품 페이지에 좀 더 신뢰성을 강조시켜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이미 사용을 해봤는데 우리 제품 너무 괜찮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컨텐츠들 꼭 상품 페이지와 그리고 인스타, SNS 등등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브랜드 강화를 하기 위한 텍스트 전략으로 브랜드 키워드를 반복해서 상품 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인스타, 유튜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품명에도, 그리고 해당하는 제품의 패키지에도 모두 다 녹여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강조하는 키워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리뷰 이벤트로 키워드를 유도해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SEO 부분에서 상품의 리뷰 부분도 SEO에 포함이 되고 AI 부분에 또 포함이 되니까요. 여러분 AI 검색에도 포함이 되니까요. 리뷰 안에서 여러분들이 체험단을 하실 때에 이러한 키워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페이지를 꼭 활용하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었던 키워드, 고객이 검색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브랜드 키워드가 상품 페이지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들을 생성된 컨텐츠를 가지고서 꼭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도 제가 정말 알차게 준비하려고 며칠을 밤을 샜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보시면서 궁금한 점, 느낀 점, 그리고 배운 점이 있으시다면 공개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명 이벤트 오늘도 역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눠주신 유자님께 제가 오늘 호명 이벤트로 선물, 광고성 임원이 선물로 드리고 싶고요. 경원달님도 저희 강의 시작할 때부터 인사 같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아박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주셔서요. 추천을 저희가 호명 이벤트로 당첨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의 영상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제가 제 재량상 광고성 임원이 더 달라고 한번 졸라볼 테니까요. 많이 질문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강의가 너무 완벽한 나머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 판매 아니면 요즘 마음이 어떻다 이런 궁금한 거 있으셔도 저랑 소통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바로 수업에 접목하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만들어 간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호명해드린 달광상희님 그리고 유자님 여러분 키워드 이렇게 꼭 저희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임원이 받아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님, 그럼 홍보를 할 때 브랜드명 플러스 상품명 같이 노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수업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브랜드명 플러스 메인 키워드를 포함을 시켜줄 때 만약 제로 히트
노땀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로히트는 브랜드명이고요. 노땀티는 브랜드의 컨셉, CI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티셔츠가 메인 키워드가 되겠죠. 고객들에게 이 제로히트를 더 홍보를 시켜줄지, 노땀티를 더 유도해줄지, 요거는 고객들에게 제품을 바라볼 수 있는 추가 키워드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 브랜드명을 포함해 주거나 아니면 CI 형태의 브랜드명을 포함시켜서 키워드를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호명 네, 이벤트로 당첨되신 경원달님까지 네, 같이 이렇게 임원이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네, 정보 작성해 주시면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투님께서 선정한 키워드를 아이템 스카우트류에서 검색량이 많지 않더라도 계속 써주는 것이 좋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내가 선정한 키워드는 보통 내가 만든 키워드일 수 있겠죠. 그 키워드를 고객들이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도록 광고와 홍보를 함께 해주셔야 이 브랜드의 부분에서 더욱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브랜드 키워드로 광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블로그 리뷰로도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그 글을 보는 누군가가 내가 만든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해서 계속해서 고객들이 검색을 해주겠죠. 그럼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키워드 검색량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브랜드 광고가 처음 시작이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프언니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품명에 요즘 추천이라는 단어를 쓰면 홍보성 상품명이라고 느낌표가 뜨는데 SEO 적응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제품명에 추천 키워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책을 판매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책 추천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블로그 이름으로는 괜찮지만 상품의 이름으로는 추천 키워드는 자동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다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판매자님의 마음 토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질문 해주신 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판매자님과 같은 마음이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할 일들이 체계적으로 잡히는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할 일이 많아서 어떻게 시간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시나요? 아마 오늘 제 강의 들으셨으면 브랜드 그래 그 이름 만들어서 이제 광고도 홍보도 준비해가지고 해야겠구먼 이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할 일이 너무 쌓이는 느낌도 한편으로 양가 감정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은 때가 사실은 성장하는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성장할 때의 시간 관리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아침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이 배치하셔가지고 일을 해주시고요. 퇴근하기 전에 내일 해야 하는 일들을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날 꼭 맞춰야 되는 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끝난 날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퇴고의 시간 또는 할 일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업무를 같이 하는 팀원들과 일정을 공유하면서 그 업무 분장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도 너무 좋겠습니다. 할 일이 눈에 쌓이는 것과 눈으로 볼 수 있는 리스트로 쌓이는 것과 생각으로 쌓이는 건 정말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지워가시면서 스스로 오늘 하루 하나라도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계속 해나가는 꾸준함에 더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제가 정리를 마무리로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브랜드와 키워드 전략을 효율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GPT 프롬프트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브랜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셨던 거 있으시면 이 영상 다시 보기 되죠? 다시 보기 때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십시오. 저도 그거 보면서 괜찮다,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용기 더 한번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려주셨던 제품들 가지고 제가 잘 팔리는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지, 또는 팔고 싶은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내가 팔고 싶은 상품 어떻게 기획해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판매의 진심인 이야기를 또 담아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강상희님 그리고 유자님 이렇게 경원달님 같이 소통해 주시고 브랜드 만드는 이야기들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냉방병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